오늘도 김혜라는 새벽부터 분주했습니다. 47의 나이답지 않게 가벼운 발걸음으로 시장을 누비며 장바구니에 싱싱한 채소와 달걀을 담아가는 모습은 여느 평범한 아주머니와 다를 바 없어 보였죠. 하지만 오늘은 조금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동생 김도훈의 진급 심사가 있는 날이거든요. 혜라는 장보기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대신 다른 방향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경찰 특공대 훈련장이 있는 곳으로 말이에요. 28인 도훈이가 이번 진급 심사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밤늦게까지 체력 훈련을 하고 전문 서적을 들여다보는 동생의 모습을 지켜보며 혜라는 마음이 짠했습니다. 그래서 몰래라도 응원을 해주고 싶었죠. 훈련장 입구에 도착한 혜라는 장바구니를 든 채로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위병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어요. 여긴 아무나 들어올 데가 아닙니다. 위병의 차가운 목소리에 혜라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간부 한 명이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장바구니 들고 온 아줌마가 웬일이래? 주변에서 킬킬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혜란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녀는 꾹 참았어요. 동생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 모욕쯤은 견딜 수 있었거든요. 저기 제가 김도훈 대원의 누나인데요. 잠시만 구경해도 될까요? 혜란의 조심스러운 부탁에도 간부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함부로 들여보낼 수는 없어요. 규정이거든요. 결국 혜란은 훈련장 밖 담장 너머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야기의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행복하실 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장바구니를 바닥에 내려놓고 담장에 기대어 서서 안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훈련 소리보다는 간부들의 대화 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려왔거든요. 백 없으면 절대 못 올라가. 특히 김도훈 같은 애는 가망 없어. 혜란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대충 짐작이 갔거든요. 돈을 받고 진급 심사 점수를 조작한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설마 그게 사실이었나 싶었죠. 그 아이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소용없어. 이미 정해진 거야. 간부들의 대화를 들으며 혜란의 주먹이 저절로 굳어졌습니다. 동생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해왔는지 아는데 이런 불공정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요. 하지만 혜란은 망설였습니다. 자신이 나서서 뭔가 말을 한다면 나중에 도훈이가 누나 덕분에 진급했다는 소문에 시달릴 수도 있잖아요. 그건 자존심 강한 동생이 가장 싫어할 일이었거든요. 혜란은 장바구니 손잡이를 꽉 쥐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일단은 지켜보자고요. 동생을 믿어보자고 말이에요. 훈련장 안쪽에서 호각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드디어 진급 심사가 시작된 거였죠. 담장 너머로 간신히 보이는 훈련장에는 20명 남짓한 대원들이 일렬로 서 있었고 그 중에서 혜란은 익숙한 뒷모습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도훈이었어요. 동생의 꼿꼿한 자세를 보며 혜란의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무엇이든 최선을 다하는 아이였거든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로는 혜란이 키웠다시피 한 동생이었는데 언제 이렇게 의젓하게 자랐는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진급 심사는 총 3단계로 진행됩니다. 훈련장 앞쪽에 선 간부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첫 번째는 체력 측정, 두 번째는 사격술, 마지막은 폭발물 해체 훈련입니다. 모든 과정에서 합격점을 받아야만 진급이 가능하니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헤라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도훈이가 체력이나 사격은 자신 있어 했지만 폭발물 해체는 좀 어려워한다고 했거든요. 기술적인 부분이라 경험이 많이 필요한 분야였으니까요. 첫 번째 체력 측정이 시작됐습니다.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5km 달리기 순서로 진행됐죠. 헤라는 담장에 바싹 붙어서 동생의 모습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도훈이는 역시 체력 부분에서는 뛰어났습니다. 다른 대원들보다 확실히 좋은 기록을 내고 있었거든요. 헤라는 속으로 작게 환호성을 질렀죠. 하지만 간부들의 표정은 별로 좋지 않아 보였어요. 특히 아까 부정행위에 대해 이야기하던 그 간부는 도훈이의 좋은 기록을 보며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이 주어졌고 대원들은 물을 마시며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그때 헤란 근처로 간부 2명이 걸어왔습니다. 그들은 헤란이 듣고 있는 줄도 모르고 대화를 이어갔죠. 김도훈 저놈 기록이 너무 좋아 이러다가 정말 붙을 수도 있겠어. 걱정 마, 마지막 폭발물 해체해서 어떻게든 떨어뜨릴 수 있어. 장비만 좀 손보면 되거든. 헤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들이 정말로 부정행위를 계획하고 있다는 게 확실해졌거든요.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었어요. 그냥 대화 내용만으로는 어쩔 수 없었죠. 두 번째 사격술 평가가 시작됐습니다. 도훈이는 이 부분에서도 좋은 실력을 보였어요. 표적의 중심을 정확히 맞추는 모습에 헤라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아, 우리 도훈이 정말 잘하네. 하지만 간부들의 점수 기록을 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분명히 다른 대원들보다 좋은 성과를 냈는데 점수는 그리 높지 않게 매겨지고 있었거든요. 헤라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드디어 마지막 관문인 폭발물 해체 훈련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간부들이 장비를 점검하는 모습을 보며 헤란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어요. 혹시 정말로 도훈이에게 불리하게 조작을 할까 봐서요. 각자 번호를 뽑아서 사용할 장비를 배정받겠습니다. 간부의 말에 대원들이 하나씩 번호를 뽑기 시작했어요. 도훈이의 차례가 다가오자 헤라는 더욱 긴장했습니다. 과연 어떤 장비를 배정받게 될까요? 도훈이가 손을 번호 상자 안에 넣고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헤라는 담장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간절히 기도했어요. 부디 좋은 장비를 배정받기를, 아무 문제 없이 훈련을 마칠 수 있기를 말이죠. 13번 도훈이가 뽑은 번호를 큰 소리로 외치자 간부 한 명이 해당하는 장비를 가져왔습니다. 헤란의 눈이 그 장비에 고정됐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다른 대원들이 받은 장비들과 비교해보니 도훈이가 받은 것만 유독 낡아 보였습니다. 금속 부분에 녹이 슬어있고 전선의 피복도 여기저기 벗겨져 있었어요. 일반인이 보기에는 그저 오래된 장비 정도로 보일 수 있지만 헤란의 눈에는 달랐습니다. 저건 고의로 손댄 거야. 헤란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사실 헤란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과거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평범한 주부로 살고 있지만 예전에는 전문적인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폭발물 해체 장비가 어떤 상태여야 안전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도훈이가 받은 장비의 타이머 부분을 자세히 보니 배선이 미묘하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작동시키면 예상치 못한 오작동이 일어날 수 있는 상태였죠. 안 돼, 저 장비 그대로 쓰면 동생이 다친다. 헤란의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자신이 나서서 장비에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그걸 아느냐는 질문을 받을 게 뻔했거든요. 그러면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 수밖에 없었죠. 그동안 혜란이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산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족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고, 특히 도훈이에게는 평범한 누나로 남고 싶었거든요. 동생이 자신의 그늘에 가려져서 살기보다는 스스로의 힘으로 성장하길 바랐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걱정을 할 때가 아니었어요. 동생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자, 이제 폭발물 해체 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10분입니다. 간부의 지시와 함께 대원들이 각자의 위치로 이동했어요. 도훈이도 문제의 장비를 들고 지정된 자리에 앉았습니다. 혜라는 장바구니를 꽉 붙잡으며 동생의 모습을 지켜봤어요. 도훈이는 아직 장비의 이상을 눈치채지 못한 듯 했습니다. 집중된 표정으로 장비를 살펴보며 해체 순서를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시작. 간부의 신호와 함께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도훈이가 조심스럽게 첫 번째 전선에 손을 대는 순간 혜란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다른 대원들은 순조롭게 해체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도훈이만 뭔가 이상함을 느끼는 듯 했어요. 장비의 반응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이상하네. 왜 이렇게 반응하지? 도훈이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혜란의 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혜란은 주먹을 꽉 쥐며 속으로 외쳤어요. 그만둬, 도훈아 위험해. 하지만 도훈이는 혜란의 마음을 알 리 없었죠. 오히려 더욱 신중하게 작업을 계속했어요. 진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장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평소라면 나지 않을 전자음이 들려왔거든요. 혜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곧 오작동이 일어날 징조였거든요. B-, B-, 장비에서 나는 경고음이 점점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도훈이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어요. 분명히 매뉴얼대로 했는데 이상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뭔가 잘못됐어. 도훈이가 작게 중얼거렸지만 아직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고 다른 대원들은 이미 절반 이상의 작업을 마친 상태였거든요. 혜라는 담장 너머에서 손톱을 깨물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장비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저 경고음의 패턴으로 봐서는 곧 심각한 오작동이 일어날 게 분명했어요. 제발 그만둬, 도훈아. 하지만 도훈이는 혜란의 간절한 마음을 알 리가 없었죠. 오히려 더욱 집중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펑. 갑작스럽게 장비에서 불꽃이 튀어올랐어요. 전기 합선으로 인한 스파크였지만 폭발물 훈련장에서 일어난 일이라 순간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습니다. 도훈이가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났지만 장비는 계속해서 이상한 소리를 내며 연기를 뿜어내고 있었어요. 다행히 실제 폭발물이 아니라 훈련용 모의 장치였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모두 대피하세요. 한 간부가 크게 외쳤지만 정작 그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 대한 매뉴얼은 있었지만 실제로 경험해 본 사람은 거의 없었거든요. 저건 어떻게 처리하죠? 누군가 방법을 묻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단 전원을 차단하고 아니야. 함부로 건드리면 더 위험할 수도. 간부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으며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도 장비는 계속해서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도훈이는 그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고 다른 대원들도 안전거리를 두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헤라는 그 광경을 보며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간부들이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있었거든요. 비록 훈련용 장비였지만 전기 합선이나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어요. 특히 도훈이가 너무 가까이 있는 게 문제였습니다. 혹시 모를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거든요. 그때 헤란의 장바구니가 바닥에 굴러떨어졌습니다. 채소와 달걀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지만 헤라는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더 이상 지켜만 볼 수는 없었거든요. 헤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의 평범한 아주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뭔가 결단을 내린 듯한 단호한 표정이었어요. 동생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가득 찬 눈빛이었습니다. 훈련장 안은 여전히 아수라장이었어요. 간부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고 대원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헤란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담장을 넘나? 아니면 정문으로? 헤란은 잠시 고민했지만 이미 결심은 굳어져 있었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저 안으로 들어가야 했어요. 더 이상 평범한 아주머니로 남아있을 수는 없었거든. 헤란이 훈련장 정문을 향해 단호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조심스럽게 부탁하던 평범한 아주머니가 아니라 뭔가 확신에 찬 사람의 걸음걸이였거든요. 저기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함부로 들어올 수 위병이. 다시 막아서려 했지만 헤란의 눈빛을 보고 말을 멈췄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비켜주세요. 급한 일이 있어요. 헤란의 목소리에 담긴 절박함에 위병이 잠시 망설였어요. 그 사이 헤란은 재빨리 정문을 통과해 훈련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간부들은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으며 말만 하고 있었고 도훈이는 여전히 오작동하는 장비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헤란이 흩어진 장바구니 옆을 지나며 그 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검은색 가죽 장갑 한 켤레였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평범한 작업용 장갑 같았지만 자세히 보면 특수한 재질로 만들어진 전문가용 장갑이었어요. 헤란이 그 장갑을 끼는 모습을 본 몇몇 대원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뭔가 이상함을 느꼈거든요. 아주머니, 지금 뭐 하십니까? 한 간부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헤란이 장갑을 끼고 문제의 장비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모두 뒤로 내가 처리하겠습니다. 헤란의 목소리가 훈련장에 울려 퍼졌어요. 단호하면서도 차분한 톤이었는데 아까까지의 조심스러운 말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잠깐, 아주머니가 뭘 안다고. 간부가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어요. 헤란의 눈빛 때문이었거든요. 그건 더 이상 평범한 시장 아주머니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뭔가를 확실히 알고 있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눈빛이었죠. 도훈아, 천천히 뒤로 물러나. 헤란이 동생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도훈이는 누나의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누나? 누나가 왜 여기에 지금은? 설명할 시간이 없어. 일단 뒤로 물러나. 헤란의 단호한 말에 도훈이가 천천히 뒤로 물러났어요. 다른 대원들과 간부들도 모두 헤란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헤란이 오작동하는 장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그리고는 침착하게 장비의 상태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전원 차단부터 해야겠네. 헤란이 중얼거리며 장비 뒷면의 특정 부분을 만졌어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시끄럽던 경고음이 멈췄습니다. 어떻게? 간부들이 놀란 목소리를 냈어요.
그들이 한참을 고민해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헤란이 몇 초 만에 해결해버린 거였거든요. 이제 배선을 정리해야겠어요. 헤란이 능숙한 손놀림으로 장비를 해체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수십 년간 이런 일을 해온 전문가처럼 말이에요. 훈련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헤란의 작업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저 아줌마 움직임이 군인 같아.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정말로 헤란의 모든 동작이 전문적이고 정확했거든요. 평범한 주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도훈이는 더욱 놀란 표정으로 누나를 바라봤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알던 누나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누나가 이런 걸 할 줄 아는 사람이었나? 헤란의 과거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헤란의 손이 장비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습니다. 복잡하게 엉킨 전선들을 하나씩 정리하며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폭발물 옆에 접근 금지. 10m 이상 거리 유지하세요. 헤란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지시했어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간부들까지 그녀의 말에 따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뭔가 믿음직스러운 기운이 헤란에게서 느껴졌거든요. 누나 도대체 어떻게 이런 걸 아는 거야? 도훈이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지만 헤란은 작업에 집중한 채 대답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한순간이라도 집중력을 잃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빨간 선과 파란 선이 바뀌어 있네. 역시 고의였어. 헤란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배선을 바꿔놓은 게 확실했거든요. 만약 도훈이가 매뉴얼대로 계속 진행했다면 정말 큰 사고가 날 뻔했어요. 저 아줌마 움직임이 군인 같아. 한 대원이 옆 사람에게 속삭였어요. 정말로 헤란의 모든 동작이 전문적이었거든요. 장비를 다루는 손놀림, 상황을 판단하는 눈빛, 지시를 내리는 목소리까지 모든 것이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것들이었어요. 간부들도 이제는 헤란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너무도 쉽게 처리하고 있었거든요. 저 혹시 어디서 이런 기술을 배우신 건가요? 한 간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헤라는 잠시 손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말하지 않을 수는 없겠네요. 헤란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드러낼 때가 온 것 같았거든요. 제가 예전에 국정원에서 일했었어요. 폭발물 처리 전문가였죠. 훈련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헤란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국정원이라고요? 도훈이가 가장 놀란 목소리를 냈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알던 평범한 누나가 사실은 국가기관에서 일하던 전문가였다니 믿기 어려웠거든요. 15년 전까지 현역이었어요. 여러 위험한 상황들을 처리해봤죠. 헤란이 담담하게 말하며 다시 작업을 재개했어요.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럼 왜 그동안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간부 중 하나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가족들이 걱정할까 봐서요. 특히 도훈이가 제 그늘에 가려져서 살길 바라지 않았거든요. 헤란의 목소리에 애틋함이 묻어났어요. 동생을 위해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살아왔던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났거든요. 도훈이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누나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자, 이제 안전해요. 헤란이 마지막 전선을 정리하며 일어섰어요. 장비는 완전히 안정된 상태가 되었고 더 이상 위험하지 않았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지만 곧 훈련장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혜란의 표정은 밝지 않았어요. 그녀의 시선이 간부들에게 향했거든요. 혜란의 말에 훈련장의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간부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당황하고 있었고 대원들은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고의로 손댔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아까 도훈이를 노골적으로 깎아내리던 간부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혜란의 차가운 시선을 받자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이 타이머의 빨간 선과 파란 선이 서로 바뀌어 있어요. 정상적인 장비라면 절대 이런 식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혜란이 문제가 된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냥 전선일 뿐이었지만 전문가인 혜란에게는 명백한 증거였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 부분의 절연체가 일부러 벗겨져 있어요. 이건 자연적으로 생길 수 있는 손상이 아닙니다. 혜란의 설명을 듣던 몇몇 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록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혜란의 말이 논리적으로 들렸거든요. 설마 정말로 누군가 고의로? 한 대원이 중얼거렸어요. 만약 혜란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의도적인 방해 행위였거든요. 그때 훈련장 뒤쪽에서 누군가 나타났어요. 얼굴이 새하얀 위병 한 명이었습니다. 제가 봤어요. 위병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습니다. 어제 밤늦게 김 간부님이 장비 창고에 들어가시는 걸 봤어요. 그때는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김 간부라고 불린 사람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바로 아까 도훈이를 비하하던 그 간부였습니다. 너 내가 뭘 본 줄 알고. 함부로 김 간부가 화를 내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다른 대원들도 하나둘씩 증언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김도훈 대원만 유독 점수가 낮게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분명히 다른 사람들보다 잘했는데 점수가 이상했어요. 체력 측정이나 사격 실력은 객관적으로 측정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대원들도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던 거였어요. 혜란이 김 간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제가 아까 밖에서 들었어요. 백이 없으면 진급할 수 없다고, 특히 김도훈은 가망 없다고 하시더군요. 김 간부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자신들의 대화를 누군가 듣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은 거였죠. 그건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던 김 간부가 입을 다물었어요. 그때 또 다른 간부가 나섰습니다. 사실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을 시작했어요. 김 간부가 진급심사에서 돈을 받고 점수를 조작하고 있었어요. 저에게도 입 다물라고 협박했고요.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의 증언이 다른 증언을 이끌어내며 그동안 숨겨져 있던 부정행위들이 줄줄이 드러났어요. 이럴 수가. 다른 간부들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일부는 알고 있었지만 외면하고 있었고 일부는 정말로 몰랐던 거였거든요. 신고하겠습니다. 한 대원이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이런 일은 반드시 상부에 보고되어야 했거든요. 김 간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무릎을 꿇고 앉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곧 상부에서 조사관들이 파견될 예정이었고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철저한 조사를 받게 될 거였거든요. 혜란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동생을 위해 나선 일이었지만 이렇게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어요. 정의가 바로 선 거니까요.
한 달 후 경찰 특공대 훈련장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부정행위에 연루된 간부들은 모두 징계를 받고 자리에서 물러났고 새로운 지휘관이 부임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제도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도훈이는 결국 공정한 재심사를 통해 당당히 진급에 성공했습니다.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난 실력으로 말이에요. 합격 발표가 있던 날, 헤라는 다시 훈련장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장바구니 대신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누나. 도훈이가 반가운 목소리로 달려왔어요. 진급 계급장이 선명하게 빛나는 제복을 입고 있었거든요. 축하해. 도훈아. 헤란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꽃다발을 건네주었어요. 동생의 당당한 모습을 보니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람으로 느껴졌거든요. 누나 덕분이에요. 도훈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헤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실력이었어. 나는 그냥 불공정한 걸 바로잡았을 뿐이야. 두 사람은 훈련장 한쪽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따뜻한 오후 햇살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왜 이제야 말했어요? 누나가 그런 분인 줄 알았다면. 도훈이가 아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동안 누나에 대해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내가 내 그늘이 아닌 내 힘으로 서길 바랐어. 헤란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물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들이 있었겠지만 그랬다면 넌 항상 김혜란의 동생으로만 불렸을 거야. 김도훈이라는 이름으로 인정받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도훈이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누나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깊이 생각해주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누나가 자랑스러워요. 도훈이가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나도 이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내 누나는 나라를 지키던 사람이라고. 헤란이 동생의 어깨를 토닥이며 웃었어요. 우리 둘 다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네. 그때 새로 부임한 지휘관이 그들에게 다가왔어요. 김혜란 씨, 정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우리 부대가 다시 태어날 수 있었어요. 지휘관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혹시 우리 부대 자문관으로 일해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경험이 풍부한 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헤라는 잠시 고민했어요. 오랜만에 받은 제안이었거든요. 생각해보겠어요. 헤란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완전히 거부하지는 않았죠. 저녁 노을이 훈련장을 붉게 물들이기 시작했어요. 헤란과 도훈이는 나란히 서서 그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나, 응? 고마워요. 정말로. 도훈이가 진심을 담아 말하자 헤란이 동생을 따뜻하게 안아주었어요. 우리 가족이잖아. 두 사람이 포옹하는 모습을 뒤로 훈련장 입구에는 새로운 표어가 걸려 있었어요. 정직한 땀만이 명예를 만든다. 석양을 배경으로 대원들이 당당한 걸음으로 훈련장을 나서고 있었어요. 이제 그들은 실력과 노력만으로 평가받는 공정한 곳에서 훈련받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헤란도 동생과 함께 훈련장을 떠났어요. 장바구니 대신 꽃다발을 든 그녀의 걸음은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평범한 아주머니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새로운 희망으로 마무리되었어요. 때로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속에도 놀라운 힘이 숨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정의를 위한 용기는 누구나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